철컹. 서울 강남 한복판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62세 여자가 허리를 숙여 포크를 주었어요. 낡은 한복에 헝클어진 머리,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윤정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며느리의 부회장 취임식에 배경으로 서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거기 앉아 계세요. 며느리 서아린이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38세, 명품으로 치장한 완벽한 외모, SNS 팔로워 50만 명의 셀럽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오늘은 주인공이 많으면 피곤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접시를 들고 왔어요. 식어버린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 직원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요. 저거 치운 음식이에요. 근데 어차피 맛도 모르실 테니까 그냥 드시게 놔둬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화의 앞에 잔반이 놓였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접시에는 누군가 먹다 남긴 빵, 조각과 샐러드가 담겨 있었어요. 정화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진짜 저걸 먹네. 창피해서 어떻게? 할인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좀 그래요. 치매 초기라서 뭘 먹는지도 몰라요. 곧 요양원 보내려고요. 정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정화의 아들 박태준이 다가왔습니다. 41세, 잘생긴 외모의 명품 정장.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좀 눈치 있게 행동해. 오늘 할인이 중요한 날이야. 정화가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준아, 예, 밥 먹었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할인이 태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신경 쓰지 마. 어머님은 원래 저러시잖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 불빛 아래 정화는 혼자 잔반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정화는 호텔 스위트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잡아준 방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직접 예약한 방이었습니다. 하룻밤 500만 원짜리 최고급 스위트룸. 정화는 낡은 한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화의 모습은 연회장에서와 완전히 달랐어요. 헝클어진 머리를 풀자 은빛으로 빛나는 단정한 단발이 나타났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자 당당한 자세가 드러났어요. 손톱 밑에 때는 분장이었습니다. 특수 메이크업으로 만든 가짜 때였어요. 거울 속 윤정화는 허름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62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정화는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 아니라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강도혁. 50세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화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연회장에서 다 봤지? 네, 직접 보니까 어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잔반을 드시게 하다니.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 절반은 내 거야. 아직도. 강도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준비됐어? 20년간 숨겨둔 자료 전부 확보했습니다. 정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정화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윤정화. 그녀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성진그룹의 창업자였습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연 매출 30조 원의 기업을 일궈낸 전설이었어요. 하지만 10년 전 정화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 악화였어요.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성진그룹 윤정화 회장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며느리 서아린 씨 차세대 경영인으로 부상.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박태준, 정화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약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정화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그게 정화의 평생 후회였습니다. 태준이 30대가 되었을 때 정화는 아들의 본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지위에만 집착했어요. 그리고 서아린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정화는 반대했어요. 그 여자는 눈빛이 탐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정화는 결심했어요. 모든 것을 며느리 명의로 넘기고 자신은 사라지기로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직접 보고 싶어서 10년 동안 정화는 지켜봤습니다. 허름한 시골집에서 살면서 가끔 서울에 올라와 아들 부부를 만났어요. 처음 인연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나름 효도하는 척했어요. 명절에는 선물을 보내왔고 가끔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5년 전부터 선물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어요. 정화가 서울에 올라오면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60세가 넘은 정화에게 가정부처럼 일을 시켰어요. 2년 전에는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치매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 며느리 서아린의 말이었어요. 아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하린이 말이 맞아. 요즘 좀 이상해 보여.
정화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정화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강도혁이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 서아린 씨가 회장님 명의로 사망진단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박태준 씨와 대화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정화의 손이 떨렸어요. 들려줘.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양원 보내자. 거기 보내면 관리하기 편해. 그래야겠다. 근데 나이가 나이인데 혹시 사고 나면 보험금 얼마 들었어? 5억. 반반하자. 좋아.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날 밤 정화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10년의 시험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낙제였어요. 이제 심판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화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강도혁을 통해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강도혁은 성진그룹 감사실장이었어요. 30년 전 정화가 직접 키운 인재였습니다. 정화가 은퇴한 후에도 비밀리에 그녀를 보좌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서아린에 대한 자료가 쌓여갔습니다. 횡령, 증거, 비자금 계좌, 불륜 사진, 공금, 유용, 내역,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서아린의 진짜 과거였어요. 회장님, 서아린의 본명은 김수연입니다. 15년 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신분을 세탁하고 재벌가에 시집 온 겁니다. 정화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구나. 네, 조사 결과 서아린 씨는 처음부터 재산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화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료도 있어? 네, 박태준 씨도 횡령에 공모한 증거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야? 며느리와 합쳐서 약 500억 원입니다. 정화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500억. 내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을 500억이나 빼돌렸구나. 강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주총회가 언제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좋아. 그날 모든 걸 끝내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네, 내가 직접 연회장에 갈 거야. 잔반을 먹는 시어머니로. 강도혁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지켜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거야. 아들이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강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화는 연회장에 갔어요. 허름한 한복을 입고 굽은 허리로 잔반을 먹는 시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지켜줄지 아니면 외면할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욕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치 보라고 했어요. 정화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정화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널 낳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구나.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금세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감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심판만 남았어요. 일주일 후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주주들이 모였어요. 기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아린이었어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아린은 완벽했어요.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백,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 박태준이 서 있었어요. 부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드디어 회장이야. 응, 우리 이제 진짜 정상이다. 서아린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은 안 오신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잘 됐네. 괜히 분위기 깨지 않아서. 둘은 킥킥 웃었습니다. 강당 맨 뒷줄,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굽은 허리,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윤정화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어요. 오전 10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성진그룹 제47기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서아린 부회장의 회장 승진건입니다. 서아린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성진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제가 써나가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아린은 환하게 웃었어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10년간 준비해 온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자신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강당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뭐야? 정전이야?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특별 감사 보고. 서아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옆에 서 있던 태준도 당황했어요. 나도 몰라. 무슨 일이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서아린 부회장 비자금 계좌 내역. 해외 차명 계좌 목록이 화면에 떴어요. 케이맨 제도, 스위스, 싱가포르. 총 금액 312억 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서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두 번째 슬라이드. 회사 공금, 유용 내역, 명품 구매, 해외여행, 부동산 투자. 모두 회사 돈으로 처리된 내역이었습니다. 금액은 187억 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서아린이 소리쳤어요. 당장 꺼요.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세 번째 슬라이드. 불륜 증거. 사진이 떴습니다. 서아린과 한 남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남자는 태준의 대학 동기였어요. 10년 전부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문자 메시지 캡처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할인. 이게 뭐야? 여보. 아니야. 저거 합성이야. 네 번째 슬라이드. 시어머니 윤정화 씨에 대한 범죄 계획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보내자. 거기 보내면 관리하기 편해. 그래야겠다. 근데 나이가 나이인데 혹시 사고 나면 보험금 얼마 들었어? 5억. 반반하자. 좋아.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서아린의 목소리,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자신들의 어머니를 돈 때문에 죽이려 한 계획이었어요. 서아린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때였습니다. 강당 맨 뒷줄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탁, 탁, 탁. 지팡이 소리가 조용한 강당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굽은 허리, 하얗게 센 머리. 서아린이 비웃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나가 계세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통로를 걸어 앞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서아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나가세요. 지금 제 취임식이에요. 정화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굽어있던 등이 펴졌습니다. 움츠리고 있던 어깨가 펴졌어요. 162cm의 키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화가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서아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정화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조작이라고? 네, 방금 저 증거들이 조작이라고 했지. 서아린은 더듬거렸어요. 그게... 정화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도혁. 네, 회장님. 강당 연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서류 더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도혁이었어요. 성진그룹 감사실장. 회장님.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할머니가 회장님이라고? 강도혁이 서류를 단상 위에 올렸어요. 창업자 등기 문서입니다. 그리고 지분 증명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성진그룹 지분 현황. 윤정화 72%, 서아린 18%, 기타 주주 10%.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윤정화가 72%를 가지고 있다고? 창업자가 아직 살아있었어? 서아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님은 10년 전에 정화가 서아린을 내려다봤어요. 10년 전에 뭐 죽은 줄 알았어? 아니면 치매인 줄 알았어? 서아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화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정화입니다. 성진그룹을 세운 사람이에요.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10년 전 저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정화가 서아린과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편하기를, 며느리가 진심으로 가족이 되기를.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정화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증거들이 보이시죠? 내 며느리는 내 돈 500억을 훔쳤습니다. 내 아들은 그걸 도왔어요. 그리고 둘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보험금 5억을 위해서요. 강당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기사를 쳤습니다. 서아린이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정화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이건 뭐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초안이 떴어요. 이름 윤정화, 사인 낙상 사고, 예정일 내년 3월. 서아린의 필체였습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서아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가 아들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아.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됐니?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정화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내가 내 돈을 훔치고 내 목숨을 노리고,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다고.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화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2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서아린 부회장과 박태준 전무를 횡령 및 살인, 모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둘째,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진그룹은 오늘부로 해체합니다. 뭐? 주주들이 소리쳤습니다. 해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썩은 집은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제가 세운 회사가 아니에요. 탐욕과 거짓으로 물든 회사입니다. 정화가 주주들을 바라봤어요. 물론 주주 여러분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자산 매각 후 배당금을 지급할 겁니다. 하지만 성진그룹이라는 이름은 오늘부로 사라집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해체하시는 겁니까? 네, 40년을 바친 회사인데요. 40년을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더럽혀지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정화가 서아린과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너희 둘은 법의 심판을 받아라. 서아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봐줘. 제가 정신이 없었어. 정화가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혼자서 너를 키웠어. 회사 일하면서 너한테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죽기를 바랐구나. 5억 원 때문에.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널 낳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구나.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화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탁. 지팡이 소리만 강당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서아린이 외쳤어요. 제발요. 정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40년을 바친 회사를 등지고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 한 채 강당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서아린 씨, 박태준 씨, 횡령 및 살인, 모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아린은 울부짖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강당 밖, 정화는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강도혁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도혁, 네, 내가 잘한 거겠지? 강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화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강도혁은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정화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했던 그때를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어요. 밤새 일하고 빚 갚고 조금씩 커져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정화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회사도 아들도 모든 게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썩은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아무리 아픈 살이라도 그래야 새 살이 돋으니까요. 차가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정화의 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10년 전 은퇴하면서 지은 집이에요.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소박한 한옥을 선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40년 전 사업을 시작하던 날도 이런 하늘이었어요. 회장님, 강도혁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화가 미소 지었어요. 쓸쓸하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쉬어야지. 네, 40년 동안 쉬지 않았어. 이제 좀 쉬련다. 강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도혁, 네, 고마워.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강도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30년 전 저를 구해주셔서. 정화가 강도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네, 성진그룹은 해체되지만 새 회사를 세울 거야. 내가 대표를 해. 강도혁은 말을 잊지 못했어요. 회장님, 저는 30년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왔어. 넌 할 수 있어. 정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지. 강도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정화는 한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4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회사도, 아들도,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정화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썩은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이 시작되니까요. 3개월 후 서울지방법원 서아린과 박태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서아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횡령, 사문서위조, 살인모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박태준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되었어요. 공범으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서아린은 울부짖었어요. 억울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아린, 당신은 10년간 시어머니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서아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서아린, 징역 12년, 피고인 박태준, 징역 5년. 법정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서아린은 쓰러졌습니다. 태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법정 밖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성진그룹 며느리 12년 실형, 재벌가 막장 드라마, 충격 결말, 시어머니 살해 모해, 법의 심판받아 서아린과 태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고송차에 실렸습니다. 화려했던 재벌가 며느리의 몰락이었어요. 그리고 비겁한 아들의 종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한옥, 정화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재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도혁이 차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재판 결과 보셨습니까? 응, 봤어. 어떠십니까?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파. 네, 내가 낳은 아들이잖아. 아무리 잘못했어도 마음이 아파.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네,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정화가 강도혁을 바라봤습니다. 새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강도혁이 서류를 꺼냈어요. 성진그룹 자산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 회사 정화홀딩스를 설립했습니다. 정화홀딩스? 네, 회장님 이름을 딴 겁니다. 회장님이 세우신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정화가 미소 지었어요. 쓸데없는 짓을. 아닙니다. 회장님의 뜻은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강도혁.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강도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앞으로도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정화는 마당을 내다봤어요.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1년 후 서울 강남 새로운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정화홀딩스 본사였어요. 강도혁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 정화가 참석했어요. 더 이상 허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머리, 62세에 나이가 믿기지 않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강도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정화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이 회사는 윤정화 회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정화는 맨 앞줄에 앉아 강도혁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청년을 구해줬던 그녀였어요. 그 청년이 이제 대기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정화와 강도혁이 옥상 정원에 섰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강도혁, 네, 회장님,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끌어가. 나는 물러날게. 회장님, 정화가 미소 지었어요. 나는 충분히 살았어. 40년 동안 일만 했지.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강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정화가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1년 전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태웠던 그녀였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회사도 모든 걸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재에서 새싹이 돋았어요. 정화홀딩스라는 새 회사가 태어났습니다. 썩은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이 자라나니까요. 정화는 옥상을 내려왔어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요?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아니, 바다로 가자. 네, 바다 보고 싶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르고 넓은 바다였어요. 정화는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62년 인생, 40년 사업, 10년 시험, 1년 심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화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새 인생이야.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려갔어요. 마치 지난 세월을 씻어가는 것처럼 정화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고마워. 정화가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세상에게인지. 살아줘서 고마워. 버텨줘서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62년 만에 가장 편안한 미소였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연회장 구석에서 잔반을 먹던 여자, 모두가 무시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을요. 탐욕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윤정화는 모든 걸 태웠습니다. 40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회사를, 자신이 낳은 아들과의 관계를,
모든 걸 불태웠어요. 하지만 재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태어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썩은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이 자라나니까요. 연회장 구석 잔반을 먹던 여자는 그날 모든 걸 태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